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의 유형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협조적으로 행동하지만 막상 자신이 필요로 하던 것을 얻으면 금세 돌아서거나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관계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맺어진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동네 친구 한 명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할머니를 찾아왔죠. 할머니는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매번 금전적인 지원이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연락조차 없었죠. 나중에야 할머니는 그 친구가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중히 유지하거나 적절한 선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호적인 배려와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이들은 앞에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지만 돌아서면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조장하며 주변 사람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칫 자신도 그 험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듣는 순간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신뢰가 쉽게 깨질 수 있으며 자신도 그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매우 친절해 보였고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 여성은 자주 교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라며 뒷말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 여성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던 할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성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의 험담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죠. 이처럼 뒤에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자신도 험담의 대상이 되거나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휘말리게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면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항상 긴장해야 하며 그들의 기분에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 변화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도 하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한 동료와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하루는 할머니가 실수로 중요한 문서를 잘못 제출했을 때 그 동료는 거세게 화를 내며 할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그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고 그 사람의 감정 폭발을 피하기 위해 항상 눈치를 보게 되었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며 그 갈등은 관계를 망치기 쉽습니다. 네 번째,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좋은 일조차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스스로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결국엔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불만을 품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기보다는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의 친구 중 한 명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그 친구는 그거 해봤자 시간 낭비야 라며 부정적인 말을 하곤 했죠. 할머니가 손주를 보게 되었을 때도 그 친구는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서 나중에 후회할 걸 이라며 우울한 예측만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할머니의 기분을 자주 우울하게 만들었고 할머니는 점점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물들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마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존도가 점점 커지게 되며 결국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타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이 지치게 되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한 이웃과 가까이 지내며 자주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웃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상적인 일들까지도 할머니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자신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죠. 과도한 의존은 결국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며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변덕스러운 사람.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기분은 갑작스럽게 변하며 그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나 관계의 방향도 급격히 달라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들의 기분 변화에 따라 끌려다니게 되고 항상 불안감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어 자신이 지쳐버리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의 친구 중 한 명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주다가 다음 날에는 이유도 없이 무뚝뚝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곤 했죠. 할머니는 그 친구와 만나면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 친구의 기분에 따라 대화 분위기가 달라졌고, 심지어는 사소한 대화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더 이상 맞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피곤하며 그들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쉽게 약속을 어기거나 자신이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대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하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큰 실망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문제에서 도망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매우 열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책임을 피하려 했죠. 어느 날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자 그 친구는 할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친구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했고 큰 실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중요한 일을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질투심이 많은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며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남에게 투사하여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때때로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질투심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남기게 되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한 친구에게 자녀들의 성공적인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는 그래봤자
얼마 안 가겠지라며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그 친구가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죠. 질투심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행복을 나누기 어렵고 그들은 타인의 행복을 축하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9번째,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려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기며 결국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통제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며 결국 상대방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가족 중 한 명이 항상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표현하면 강하게 반대하며 자신의 방식이 아니면 틀렸다고 주장했죠. 할머니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늘 억압받는 기분이었고 결국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남을 통제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자신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10번째, 언제나 경쟁하려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우위에 서고자 합니다. 그들은 협력과 우정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며 항상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그 성공을 폄하하려 하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비교와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한 친구가 항상 경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그 친구는 나도 더 잘할 수 있어 라며 경쟁심을 보였죠. 심지어는 할머니가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나는 우리 손주들과 더 재미있게 지낸다라며 경쟁하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우며 계속해서 비교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경쟁적인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